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 1.05%까지 밀렸었다가 참 후반에 오후장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0.5% 상승으로 끝이 났고,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2.31%까지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오후장 반등하면서 0.29%로 양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0.5% 정도 상승 마감이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합 수준 정도가 되었었겠다.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체감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없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피가 오늘 0.5% 상승한 만큼의 어떤 체감은 하기가 힘들었겠죠. 어찌됐건 지금 최근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좀 잘 버텨주면서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는 크게 추세 이탈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조금씩 이제 수렴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문제는 좀 코스닥입니다. 오늘 다행히 저번 조정 구간에서 만들어냈던 저점 구간이자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인 800포인트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오늘 일단 반등은 성공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면 이제는 좀 저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좀 볼만한 그런 이제 흐름으로는 가고 있지만, 지금 일단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요. 오늘 밤에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 여부가 좀 있게 되는데, 오늘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은 대선 이후로 좀 많이 밀려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의 대부분의 모멘텀 자체도 지금 경기부양책의 합의 여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합의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도 지금 전고점의 구간에서 쌍봉의 형태로 조금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르는 동안, 혹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내리는 동안 우리 코스닥이 사실 조정폭이 좀 많이 컸다. 미국 증시나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많이가 컸죠. 지금 코스닥만 유일하게 조정폭이 컸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고, 첫째적으로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부담에 따른 개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연말에 주가가 좀 힘을 못 쓸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미리미리 던지시는 분들의 물량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떠돈 이야기지만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출현이 되고 있다. 요때도 하락을 주도했던 좀 수급 자체가 기관이었고, 지금도 연일 기관에서 거의 1000억씩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 590억 정도로 많이 줄었죠. 외국인이 오후장에 한 900억 가까이로 매수가 들어왔었고, 일단 저는 미국 증시가 혹시 경기부양책 합의 실패에 따라서 이제 급락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앞에서 선반영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800포인트 선에서는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좀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사 하나 더 밀리더라도 여기 121선 구간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개인적인 뷰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리딩반 매매 오늘 한 거 하나 복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라는 종목이고요. 상당히 그 상승 추세에서 힘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떨어지면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잡을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1선 어제 이제 종가 부근까지 좀 기다리면서 종가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27,300원 가격대에다 걸어놨었거든요. 가격대는 딱 11선 위에다가 저희가 한 요정도 라인에서 잡아보면 되겠다, 11선 눌림목이기도 하고요.
요때 당시에 기준봉이 출현한 다음에 첫날 눌림이었던 요 구간이니까 한 요 정도, 그리고 21선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요 한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면 뭐 먹을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이 좀 들어갔고요. 이제 이음봉 매매로 볼 수도 있고 11선, 21선 눌림목 매매로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끼가 있고 좋은 종목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한국파마는 저도 뭐 이제 개인 매매를 좀 하다 보면 항상 수익을 주는 끼가 있고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접근이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어제 종가에 좀 사고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절반을 좀 덜고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만 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상의 모습으로만 보면 충분히 내일 이제 시장만 좀 받쳐주면 내일까지도 어느 정도 양봉 하나 정도는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후장까지 좀 이제 들고 있었고요. 오후장에 반등이 좀 나올 때 나머지 뭐 이제 물량도 그냥 익절을 하고 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뭐 이제 내일 시장이 오른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물론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내일까지 뭐 상승분을 한번 노려보겠지만 한 5일선 한 2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중요한 경기부양체 합의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 또 우리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좀 또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 자꾸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팔 수 있는 것들은 익절할 수 있는 것들은 익절을 하고 현금은 자꾸 챙겨가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방향성을 다시 찾을 때까지는 조금 그 배틀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이야기를 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나 자꾸 화재 소식 때문에 조금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빅베스 이슈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제 뭐 언론에서 빅베스 많이 하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신라젠 한번 다뤄드릴 때도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목욕을 철저히 해서 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좀 쓰이고요. 보통은 경연진이 교체된 다음에 이제 부실 자산들을 한 회계연도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요 위험 요인을 뭐 이제 제거하는 회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뭐 첫 번째로는 뭐 털 건 털고 가자. 기존에 좀 안 좋았던 것들 다 털어내고 새롭게 뭐 시작하고 싶다. 그런 뭐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정의선 회장이 좀 현대차 지분은 사실 뭐 거의 없죠.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지면 좀 약한 본인의 지분을 조금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좀 일부러 뭐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그런 뭐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너무 뭐 얼토당토하는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글로비스 쪽으로 뭔가 좀 사업도 많이 좀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죠. 거기다가 뭐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총수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요. 아주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전에 현대차가 2018년이었던가요? 이때도 한번 빅베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따로 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뭐 쇼적인 퍼포먼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잠깐 좀 주가가 출렁였지만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다 회복을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오늘은 뭐 더더욱이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요. 보통 이런
뭐 빅백스는 일시적인 그냥 뭐 주가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기업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빅베스로 인해서 주가가 뭐 하락하거나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뭐 일단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엔진 결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발표하는 걸로는 지금 2037년까지 엔진 문제 시 이제 리콜 문제로 인한 어떤 그런 충당금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좀 어나운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면 담아야 될 종목이지 뭐 지금 뭐 일시적인 어떤 가격적인 출렁임에 뭐 좀 매도해야 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종목에 대해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 많이 드리죠. 저번에 뭐 두산 퓨얼셀 이슈 있었을 때도 금방 제자리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뭐 하루 떨어지고 꾸준히 올라서 이미 제자리 그 전 가격을 다 넘어왔잖아요. 현대차도 뭐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뭐 제 생각에는 시장의 하락이 원인이 되지 뭐 이제 종목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LG화학과 현대차가 600조짜리 상당히 자극적이죠. 600조짜리 폐배터리 사업에 뭐 진출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파워로직스가 현대차랑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좀 강하게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서 뭐 추후 매매를 좀 해볼 만하다,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은 파워로직스 한 종목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봉의 위치도 좋고 전고점 넘기면서 깔끔하죠. 위로 뭐 공간도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한가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뭐 이제 급등은 있었는데 27% 정도까지 고가를 만들어내고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은 좀 아쉽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앞전 구간에서의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겠죠. 근데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정배열 딱 만들어 놓고 물론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뭐 이렇게 죽기보다는 충분히 또 며칠 하루 이틀 조정 거치고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어쨌든 재료 자체는 비슷하기 같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파워로직스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또 인텔의 낸드 메모리 사업 부분을 90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는 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한 5% 가까이 고가가 나왔지만 한 마이너스 1.73% 정도로 조금 아쉬운 또 마감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시장에서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고 당초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4에서 뭐 한 7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인수 금액이 사실 조금 셌다는 게 10조 지금 하나로 하면 3천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처럼 뭐 10조를 턱하니 낼 수 있는 또 그런 정도의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어디서 구해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감도 있을 수 있어서 마냥 호재로만 작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제 단순 공장 인수만 한 게 아니라 인텔의 뭐 메모리 기술까지 같이 어떤 뭐가 좀 더해지는 가치를 같이 인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좀 되어지고요. 이제 인텔이 마이크론이랑 결별을 하고 지금 하이닉스랑 뭔가 좀 앞으로 같이 해보려는 것이라면 요 부분은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좀 볼 게 아니라
연관된 메모리 뭐 혹은 뭐 낸드 소재 장비 업체 쪽으로 눈을 조금 돌려보면은 좀 더 좋은 뭐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나 이 뭐 인수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혹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이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면 하이닉스를 좀 투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그 안에 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 쪽으로 수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IT 반도체 특히 섹터 종목들, 테마 종목이 아닌 섹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하다가 시장이 바닥을 딛고 좀 돌아 나가는 안정이 좀 돼가는 흐름에서 뒤늦게 좀 재료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IT 뭐 반도체 업체들 낸드 뭐 소재 섹터들을 좀 봐야겠다. 그렇게 일단 좀 관심 종목을 추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유통 규제를 시장 기능으로 전환한다. 수출 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날짜적인 이벤트로는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급등은 있었지만 조금 그 일봉상의 위치 자체가 웰크론도 그렇고 지금 마스크주들 거의 다 일봉의 위치는 비슷하죠. 워낙 역배열 구간에 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상승이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부담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또 마스크주들은 사실 좀 너무 앞선 이제 상황에서 오래 이어져 온 재료이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신선함은 사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이제 KM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스크주들의 일봉상의 위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레몬도 요런 자리에 있었고 톱텍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뉴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 아주 이렇게 뭐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뭐 윗골이 좀 달리고 끝났지만 이것은 뭐 매물 소화의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조정받고 조금 더 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은 웰크론이고 뭐 2등주는 KM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네요. 굳이 뭐 이제 일봉상의 패턴을 비교를 하자면 앞선 이제 홍종욱 관련주로 상승이 있었던 KNN도 뭐 비슷한 어떤 그 역배열권의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고 끝났죠. 그렇지만 뭐 하루 조정 정도 거치고 계속해서 흐름을 좀 이어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면서 한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은요. 참 말 나온 김에 얘는 참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종목이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뭔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참 얘는 항상 보면은 어떤 그 큰 뉴스도 없고 재료도 없이 참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끼가 좋고 참 매매하면은 곧잘 수익을 주는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함에 있어서 믿을 구석이 뭔가 좀 신뢰를 할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종욱 씨에 대한 어떤 뭐 뉴스도 좀 없는 상황이고 뭐 아니라면 뭐 다른 재료로 엮인 게 좀 있나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흐름은 참 좋아 보이는데 접근하기가 좀 녹록치 않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좀 악재가 하나 있었고요. 야 얘네는 진짜 이거 가지고 참 급등도 많이 하지만 급락도 많이 하네요. 일단 메디톡스가 국가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를 했다 이렇게 좀 나오면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반사이익을 얻는 게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죠. 둘이 이제 뭐 보톡스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때문에 뭐 좀 떨어지면 메디톡스가 반사이익으로 오르고, 뭐 이런 어떤 종목 간의 관계가 있고요. 뭐 사실 지금 이 메디톡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뷰가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뭐 그렇게 깊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뭐 내가 이제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믿을 구석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이벤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이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노이즈가 많은 종목치고, 당장 내가 매매하는 오늘 혹은 내일 혹은 뭐 한 번, 두 번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의 맛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노이즈 많은 종목들은 어느 구간에서는 한 번은 나에게 큰 손실을 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노이즈가 많은 종목들은 참 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다 보니 갑작스럽게 악재를 맞는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큰 위험, 리스크에서 굉장히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팁으로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매매를 안 하면 손실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져가면서 홀짝 베팅을 한다거나 자꾸 이제 뭐 루머나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에 잠깐의 수익 때문에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이런 뭐 노이즈가 많은 종목들 말고도 시장에 매매할 종목은 하루에도 항상 수십 가지씩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잡음이 많은 종목들 매매하는 버릇을 좀 들이지 않으시면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시 녹십자가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 16% 정도까지 치솟았다가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반짝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점, 종목들의 어떤 그 일봉상의 위치 자체가 조금 어떤 좀 매물 부담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그 치료제 관련 해가지고 그 테마의 자체에 그 힘이 또 예전만 못하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섞이면서 뉴스에 비해서는 조금 그 탄력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뭐 재료 소멸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좀 시세를 못 내고 마무리가 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사실은 7월이나 8월 아주 핫할 때 나왔으면 뭐 당연히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들이었는데, 갈 수 있는 뉴스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관련해서 먼저 다른 혈장 관련주들도 오늘 보시면, 예전에 분위기가 그 뜨거웠을 때라면은 녹십자가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같이 관련주들도 움직였을 건데 전혀 움직임이 없죠. S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방금 보신 뭐 일신바이오나 S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하락분에 대비해서 그나마 좀 잘 버티고는 있는 주가적으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 그렇게는 좀 보고 있는데, 오늘 혈장 관련 뉴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움직임이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뭔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요. 혈장 관련주들은 저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흐름을 만들게 되면
한번 매수 맥점을 한번 찾아볼 만 하겠다. S맥도 여기서 양봉 하나 정도 돌려주고 2,000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매수 타점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씨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 한번 드렸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전에 오전에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가권에서 막 잡지 마시고 충분히 가격 기다리라고, 요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리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오전에 갭도 좀 많이 못 띄웠고, 저는 갭을 좀 띄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 2음봉으로 5일선이나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봤었는데, 갭도 생각보다 많이 못 띄우고 오전에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음봉이 떨어졌네요. KC 같은 경우는 끼도 좋고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2,000원 윗구간에서 한번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요. 그렇게 한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핫했던 KPX 생명과학이 오히려 오늘 시세를 좀 내고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입니다. 장이 좋을 때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이런 어떤 고가권에서 상한가 가기 전에 27%, 26%, 7%, 8% 이런 고가권에서 장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패턴이 나오다가, 장이 정말 좋을 때는 이런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다가도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요, 고가권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2시 반, 우리가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2시 한 반부터 거의 이제 투매 타임이죠. 투매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장이 조금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2시 반 넘어서 이렇게 고가권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들이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KPX 생명과학도 계속해서 고가권 유지하고 있다가 1시, 좀 일찍 나왔죠. 1시서부터 투매가 좀 나와가지고요, 일단 전일 상한가 종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고, 이 종목은 아마 이 정도 가격대 안에서 변동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가의 종가이자 오늘의 저점 구간을 좀 깨지 않고 박스권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음봉이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지, 요거를 잘 지켜보면서 한번 트레이딩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뉴스로 상한가를 갖고 어제 오늘 예쁘게 좀 도지 형태로 좀 마감이 되어진 서한이라는 종목이 제 눈에는 조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한번 보시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상한가 종가 윗구간에서 요렇게 구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 어떤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트렌드가 시간에서 어떤 뉴스 없이 상당히 상한가나 급등을 잘 시키고 다음날 갭 띄웠다가 이렇게 죽여버리는 형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어저께였던가요, 함선데이코도 마찬가지고, 서한도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예상이 저는 좀 됩니다. 1, 2, 3일차 이런 식으로 조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주가를 한번 띄우는 그런 모양새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일단 저도 지켜는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